이런 것은 이제 국내 정치 문제죠. 국내 정치 문제인데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가는 것은 바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이 안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 결국 이재명이 본인이 트럼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패싱당하니까는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차 투픽 마지막입니다. 이재명, 트럼프의 패싱당하자 이재용에 손 벌렸다. 만만한 게 재벌이죠. 어떻게 손을 벌렸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저녁에 뭐 9시가 다 돼가니까 끝났을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계속 만났죠. 오늘 저녁에는 이재용 회장과 만났는데 뭐 투자,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뭐 경제 현안도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배석자 없이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배석자 없이 지난 뭐 하나 정의선 만날 때도 그렇고 다 배석자 없이 했는데 구강모 만날 때도 어쨌든 그 투자,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은 핵심은 뭐냐? 미국의 투자를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가? 대미 투자. 이거 아마 할당을 해주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먼저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죠. 그러면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5천억 그 달러인가요? 700조가 넘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훨씬 넘는 그 투자를 트럼프가 일본으로부터 약속받고 관세를 깎아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가지고 대미 투자를 아마 할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목표액이 그 일부만큼은 안 돼도 한 300, 400조 돼야 된다. 우리 예산이 700조인데 그러면 막 그 할당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지난달 13일에 이미 삼성, SK, 현대차, LG 5대 그룹 총수 그리고 경제 6단체장과 단체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계획, 지방 활성화,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물었는데 특히 대미 투자 계획을 물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부 대기업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대미 투자 계획을 미리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그 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LG나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삼성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 가서 미국 투자 계획을 막 밝혔습니다. 그것은 일단 한미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식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 트럼프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그 협상 대상국으로 5나라를 꼽았는데 그때 이재명 쪽에서 우리 정부에서 협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협상하지 말아라.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고 나서 협상을 하겠다.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안덕건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서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협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가서 트럼프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하지 마.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때 경제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투자 계획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기업인 탓을 하는 겁니다. 일부 대기업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대미 투자 계획을 미리 발표를 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우리가 다 모아서 일본의 이시바가 하는 것처럼 다 모아서 일본 정부가 하는 것처럼 미국이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 관세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서야 되는데 왜 개별적으로 다 했어? 이 이야기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도록 그때 만들었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오늘 계속 트럼프에게 패싱을 당하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하루 종일 기사로 떴습니다. 참 창피할 지경입니다. 지금 통상협상을 지금 총괄을 해야 되는 그 우리 정부 외교 경제 핵심 채널이 연달아 미국하고 접촉에 실패를 하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이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해서 빨리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 그 총력을 다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양쪽의 장관 2명씩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타야지 하고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출국 1시간 30분 전에 미국 쪽이 이메일을 보냈어. 아, 회의 취소됐어요. 오지 마세요.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긴급한 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출국 1시간 30분 전에. 이게 한 나라의 부총리에게 이메일 보내서 그렇게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갑자기 그 트럼프의 호출이 있어서 그쪽을 가야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은 그런 말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예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뭐 트럼프가 긴급 호출을 했으면 가서 만나고 시간이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유성락이 가서 트럼프는커녕 유성락 그 국가안보실장이죠. 트럼프는커녕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면담도 하지 못했다. 루비오 측이 사실상 회동을 거절했다. 그 외교 천리를 완전히 차단돼 버린 겁니다. 이게 미국 쪽의 협상 기술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니 협상 기술이라도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하고 장관들이 출국하기 전에 1시간 30분 전에 오지 마세요. 취소 통보 받고. 이거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 자체에 지금 선을 긋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통상 그 협상 시한이. 여기다가 안보 문제도 있죠. 주한미군 감축을 한다. 그리고 뭐 이 방위비 분담금을 9배를 내라, 10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2년만 가지고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해야 되겠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전시작전권 환수해 가져가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미국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의 한반도에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 군비를 지금 중국하고 맞서야 되니까는 그쪽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주한미군도 빼가지고 돌리려고 하는 이 마당에 전시작전 한 주권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추정되는 돈이 수십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찰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려면은. 그리고 우리 군이 과연 이 전시에 작전 통제를 할 수 있는가? 미군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가? 그럼 미군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자주국방 이렇게 하면서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장난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한미군 문제하고 그 통상 문제하고 이게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왕좌왕하면서 장관이 가도 못 만나, 장관은 오지도 말라고 해. 안보실장은 가서 그냥 빈손으로 그 출장비만 쓰고 돌아와. 유성락이 미국 간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무런 진전도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오늘 상황들이 있었지만 제가 정말 열불이 나서 전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에 완전히 무시당하고 무슨 뭐 저 후진국 장관들도 아니고 후진국 안보실장도 아니고 그 장관 하나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그냥 이 범좌파 정부 쪽에서는 정권 쪽에서는 특검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런 불 끌 생각을 안 하고 특검을 통해서 막 불을 지르는 그 상황을 몰아가고 있죠. 오늘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집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22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 상황들이 언제까지 갈지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도 빨리 전열을 정비를 해서 여기에 맞서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은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가면 갈수록 지금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라 꼴이 추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우려를 계속 전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